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구산동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크로스 디자인 대표 전용찬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인테리어업을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저는 89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34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럼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인테리어 업체를 창업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실내 건축이라는 과목이 없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세분화할 때 이쪽이 비전이 있을 것 같다 네. 생각을 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창업을 하셔가지고 인테리어 업체를 쭉 운영해 보시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요? 가장 어려운 거는 이 사람 관리하고 네네. 이게 시간을 맞춰서 공정을 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인테리어의 개념이 있잖아요. 많이 예.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대표님께서는 인테리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내 건축인데 네네.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집안에 뭐 이런 도배장판 뭐 이런 거를 통째로 하는데 실제로 마감재 전체 네. 그리고 가구까지 포함한 그거를 인테리어라고 보통 우리 네.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가구도 인테리어의 개념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예, 네. 가구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주로 대표님께서 하시는 인테리어는 어떤 분야인가요? 저는 이제 토탈이죠. 실내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토탈이라는 개념이 좀 넓게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 좀 한번 쉽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면은 건축의 뼈대가 있고 그 네. 안에를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해야 되는 게 또 맞고요. 네. 그럼 그 개념에는 도배 장판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 다 건가요? 포함이 되죠. 마감재에 네. 들어가니까요. 네. 그 유지 보수 이런 거는 인테리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폭넓게 하면 그렇게 또 취급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대표님께서 지금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시면 1년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 해마다 틀리긴 하는데 네네. 보통 5억 전후가 보통 평균적이고요. 아, 1년에요? 예, 그리고 이제 공사 단위가 클 경우에는 한 10억 이상 매출도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 업체는 그런 공사를 어떻게 수주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했는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거의 연결되는 인맥이 됐죠. 거래처가 이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인테리어업도 그러면 영업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인테리어의 직군 중에 하나가 네.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 성격이 사교적이라든가 네. 인간관계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네. 영업을 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면은 훨씬 더 좋죠. 그럼 일을 할 때 인력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각 파트가 있는데 네네. 보통 한 10개 전후의 파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목공, 페인트, 도배, 금속, 설비 등등 뭐 그게 한 10직군 정도가 있어서 그거를 전체 관리를 하고 하는 게 제 업무죠. 네. 그럼 일이 이렇게 생기면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건가요? 그렇죠. 항상 고정적으로 저 일을 봐주는 팀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떨어지고 네. 클라이언트하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연락을 해서 공정을 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애로사항이라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20일 내 이거를 다 완성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한 공정이라고 또 이게 어그러지면은 그 공기를 못 맞춰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잘 짜고 이제 진행을 시키는 게 제 업이죠. 네. 그럼 평상시에 대표님하고 함께 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한 4, 50분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왜냐면 각 파트들이 있으니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목공도 한 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두세 팀이 있어야지만, 이분이 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일을 하고 또 겹치면은 다른 사람하고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연결해서 하는 분은 두세 팀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도 페인트도 도배도 다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죠. 그렇다고 해서 4, 50분에 대해서 월급을 계속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거는 이제 일당식으로 하는 거죠. 아, 예. 이제 심지어는 도급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네. 주로 일당이나 도급을 하게 되면 얼마씩 주나요? 예, 도급의 장점은 제가 그 현장에서 지시만 하고서 빠져도 되니까 네네. 수월한 작업이고요. 네네. 일당으로 하면은 제가 그 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네. 비용적으로는 일당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네네. 제 수고가 더 많아지고요. 그럼 일당제로 만약에 도배나 뭐 장판 같은 걸 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 정도 이렇게 지불해 주세요? 보통 기공이라고 해서 기술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조공이라고 해서 이제 뭐 한 좀 배우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 같으면 20만 원 전후 정도가 보통 책정이 돼요. 대표님 업체에 만약 매출에서 어느 정도가 한 순수익으로 볼 수 있으세요? 이제 그게 공사 금액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네네. 실제적으로 10%에서 20이나 좀 잘 견적이 되는데 25%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금액이 크면은 프로테이지가 좀 낮아지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억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굳이 20, 30%를 안 보고 들어가야지만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공사 금액이 낮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 이상은 봐야 됩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도 지금 현재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 중이신가요? 예, 그렇죠. 저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상주한 직원은 몇 분이나 있어요? 2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주로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다니면서 영업을 하러 다니시는 거네요, 그럼? 주로 이제 그렇죠. 이제 연락이 오면 미팅을 하고 네. 상담을 하고 이제 도면 작업 기본 도면을 제가 하고 네네. 직원한테 넘겨서 네. 이제 완성을 하게끔 하고요. 네. 그럼 대표님이 거래처를 관리하는 노하우 좀 소개 하나 해주십시오. 제가 해보니까요. 네네. 그냥 사후 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사할 때 AS가 없는 AS 제로를 목표로 저희는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AS가 나면은 사실은 20% 30% 마진 소용이 없어요. 이미지는 실추되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AS가 안 생기게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부적인 직원들 관리 감독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나 각 그 파트의 그 팀장이나 이제 네. 반장급들이 이제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잘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있으세요? 공사를 다 했는데 공사 대금을 안 주고 이렇게 도망가 버린 그런 사건 같은 건 좀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보통 전문 술집을 기피하는 형상이고요. 아, 그리고 오히려 큰 식당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술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좀 거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뭐냐면 잔금을 꼭 나중에 주겠다. 아니면 와서 술로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좀 많아서 저도 사실은 전문적인 술집은 기피하고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 보통 20%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냐면은 이제 식당을 처음에 오픈하면 한 달 정도 오픈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데 사실은 그게 좋았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한 달 후에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오래 장기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수금이 잘 되는 업체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개인이라든가 네네. 예를 들어서 그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잘 나오죠. 네. 관공서 같은 일도 좀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는 편입니까? 관공서는 예전에는 했는데 요새는 조금 관공서도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이나 이 실내 건축 인테리어 쪽이 안 좋은 전통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계약을 따기 위해서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고 네. 꼭 들어가서 설계 변경을 일으켜서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일반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건축에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관공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만 맞추면 좋기는 하는데 이제 그 조건을 맞추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야 그냥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인 아파트 같은 것도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프로테지를 보면 네. 개인 아파트는 한 일한 것에 한 20, 30%밖에 안 되고요. 네네. 아파트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 것만 주로 해드리고요. 네네네. 왜냐면 아파트는 좀 까다롭습니다. 뭐가 까다롭냐면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간 구애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주변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일하는 시간도 또 많이 왜냐면 그 민원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중에 가장 쉬운 쪽이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상업 쪽을 좋아하는 이유가 마진폭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게 상업 쪽이고요. 아파트는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문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선호는 안 할 겁니다. 대표님이 그럼 가장 많이 하는 게 상가 쪽 인테리어인가요? 예, 상업 쪽이 더 많습니다. 그 상업 쪽 인테리어라 그러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거 외를 전부 상업으로 통하게 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토탈 들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세분화로 자기들이 주로 하는 게 있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각 직군들을 다 해보니까는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네. 그럼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분들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세분화로 들어가는 직군으로 기술직이 사실은 보장이 되는데 네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네. 고생 좀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인테리어를 포괄적으로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옆에서 좀 노하우를 좀 전수를 받으셔야 되고 네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영업 쪽에 조금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다 생각하시면 영업을 하시면 좋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데 제가 가서 같이 미팅을 해서 오다를 따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전체 금액의 몇 프로를 이렇게 드리니까 오히려 인간관계 좋으신 분들은 영업이 오히려 맞을 수가 있죠. 근데 영업을 하고 싶어도 일단 견적을 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쪽에서 관심을 두시고 연락이 왔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하고 견적 내고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윙윙을 하는 거니까 네네. 그게 직업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견적을 잘못 내셔가지고 또 손해본 일은 없으세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견적을 낼 때, 그러니까 아까 좀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상업 쪽에 견적을 내려면 사실 잘 못 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상업 쪽에 하신 사람들은 견적을 잘못해서 문제되는 건 없고요. 현장 상황을 체크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요. 견적을 잘못해서 문제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아파트 같은 데는 만약에 한 평에 인테리어 비용을 어느 정도 계산해야 되고 상가 쪽은 한 평에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제 지역에 따라 틀린데요. 네네. 예를 들어 강남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평당 요새 200 정도를 기준으로 봐요. 네네.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네네. 거의 평균치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동까지도 그런데 일산으로 넘어오면은 평당 100에서 150이면은 이제 아마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요. 이쪽이 좀 낮습니다. 네. 그리고 상업 공간은 물론 업종에 따라 틀리지만은 평균 요새 150에서 30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견적을 요구하잖아요, 고객이. 예. 그렇다고 해서 그 공사를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견적서하고 예를 들어서 3D나 도면이라를 제공을 했는데 네.
예, 그거 가지고 조금 저희를 섭섭하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게 네. 그것만 받아서 그러니까 비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견적서하고 요새는 기본 도면만 드리고 네. 미팅할 때 3D는 이거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럼 거래처에서 먼저 전화 오는 경우가 많나요? 대부분이 그렇죠. 예. 이거는 처음에는 제가 다니는 영업이었는데 네. 지금은 인테리어를 저뿐만 아니라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웬만큼은 이제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고객이 쌓였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럼 대표님, 만약에 정년을 하시고 대표님처럼 인테리어업에 뛰어드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십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처럼 인테리어가 포괄적으로 인테리어라고 하지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네.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의 손 재주가 있으시다. 네. 그러면은 인테리어보다도 저는 사실 추천해드리는 게 보수집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수라면은 집 수리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새 이 신도시 아파트에 보면은 젊은 친구라든가 웬만한 분들은 사실은 전등 하나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럼 뭐냐면 이거를 전등 하나 바꿔주는데 예전에도 보면은 보통 2, 3만 원씩을 받아요. 네네. 그리고 변기 하나 교체를 해도 보통 인건비 부분이 책정되는 게 5에서 10만 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한두 번 기술만 요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 상가에 그 보수집을 해서 이런 간단한 것만 처리를 해줘도 아마 그 직장 생활보다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보수 기술은 어디서 좀 배워야 돼요? 요새는 지금처럼 유튜브라든가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요. 네네네. 사실은 저희 같은데 좀 몇 개월만 따라다녀도 사실은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말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초창기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업이었지만 네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맥 관리죠. 네. 우리 직원들 관리 네. 그리고 공기 일정을 맞춰서 하는 게 네. 사실은 그게 쉬운 것 같지만 네. 20일 내에 보통 들어가는 파트가 8에서 10파트가 들어가는데 네네. 이걸 하루락도 문제가 되면은 일이 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하고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그럼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쭉 해오시면서 가장 좋은 점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 시간 활용도 좋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보람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인테리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네. 이게 나중에 봤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때 그 보람은 네. 정말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인테리어 업체 운영의 뭐 가치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보통들 얘기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AS 제로 네. 그리고 공사 처음에 계약 금액에 이 변수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약 이행, 철저히 이행 네. 그거를 저희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인테리어업도 사업으로서 영업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전은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